네, 이어서 심부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심혈관계의 심부전은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심혈관계 파트 중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심부전, 하트 페일류다. 자, 심부전은요, 말 그대로 하트 페일류,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각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들은 이제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노화, 뭐 고혈압, 당뇨, 뭐 판막 질환, 기타 등등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그 원인들에 의해서 일단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심부전은 일단 수축기 부전으로 일단 먼저 보시면요. 이거는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스토릭 디스펑션. 수축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수축을 해야지만 이렇게 쫙 이제 그 막 조직으로 막 피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실 수축 능력이 저하되니까 이게 심박 출량에 저하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직에 이제 피를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수축기 기능 부전이다. 그래서 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원인들은 이제 수축 능력 손상, 그러니까 뭐 관상동맥질에 MI가 있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 심근 조직에 어떤 괴사가 있고 힘을 바짝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아프니까 어떻게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괴사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수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잘 못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 미는데 이제 잘 안 밀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수축기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심근증 그리고 기계적 이상인 어떤 심장 판막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완성 기능 부전이라서 다이스토릭 그 디스펑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후부화의 이제 증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완기 동안 심실에 혈액을 채우는 이제 능력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뭐 부적절한 심실 충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원인들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요 크게 보시고 원인은 뭐 그 이렇게 심근이 굉장히 좀 비대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심낭 질환 이런 것들 등 이제 심근이 굉장히 경화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신축성에서 쫙 이렇게 늘려줘야 그쪽으로 피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심근이 굉장히 이제 뭐 비대해져 있거나 이러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공간 자체가 제한이 돼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좀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짜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이게 이제 이완성 기능 부전에 의한 문제죠. 자, 근데 요 두 개가 보통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상황. 이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자, 심부전이 만약에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상기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제 자극이 막 되면서 이거는 이제 1차적 부상기전이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니까 심박수와 이제 심근 수축력이 이제 상승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카테코라민 이제 농도가 증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에프네프린 농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심근과 이제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동맥과 정맥의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보상기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요. 일단 동맥에 이제 수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맥에 이제 수축이 되면서 혈액을 좀 중요 장기로 좀 몰아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중요 장기라 하면 뭐 뇌나 심장, 신장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뒤로 밀리는 장기들이라 하면 이제 위나 장 이런 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액의 재분포가 이렇게 되면서
그 환자들이 만약에 뭐 중환자실에 보통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되게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좀 보셨죠. 그게 혈류가 제대로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돌면서 소화력이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요 기관의 관류가 증진이 되는 거. 그다음에 양이 이제 그 수축력이 떨어져서 이제 밖으로 이제 피를 잘 못 보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피를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정맥에 이제 수축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을 좀 늘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더 많은 양의 혈류를 이제 펌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약들 쓰잖아요. 그 뭐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약들을 쓰게 되면 그 손끝, 발끝이 다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혈관을 다 수축해서 주요 장기로 이렇게 혈액을 좀 모아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에피네프린이나 뭐 도파, 도부타 이런 이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들을 많이 쓰게 되면 요 손끝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특히 바소프레신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을 막 쓰게 되면 이제 손끝이 많이 그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 시커멓게 변하는 환자는 살아났는데 나중에 막 손과 발을 잃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제 그 보상 기전을 일단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계를 이제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만성 심부전일 때그 가장 중요한 이제 보상 기전이다. 그래서 심박 출량 감소가 되니까 신장의 소동맥의 압력이 감소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이제 활성화가 막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지오텐신 2가 작동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혈관을 수축하고 알도스테론이 이제 작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혈류량도 늘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수분을 이제 저류를 이제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수분을 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염분을 좀 모아서 이제 이 수분을 모아줘서 혈액량을 이제 유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내보내 주려고 혈류량을 좀 늘려서 이렇게 혈액량을 좀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심장에 오히려 더 과부하를 시키면서 더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좌심실의 이제 제형성이다 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 심근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 짜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후부하가,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밖에 이제 그 혈관이 이제 그 이렇게 뭐 죽상경화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심장의 활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근세포가 계속 비후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달하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늘어난 기류는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고 이러면서 이제 심박출량이 더 감소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또 심장 구조에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좌심방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심실의 이제 확대가 계속 이렇게 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확대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용적이 이제 계속 이제 증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나중에 심부전 환자의 그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보면 심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재형성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파트는요, 여러분,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림, 다이내믹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심장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씩 더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심부전의 종류는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이 있습니다. 좌심부전, 일단 좌심부전이 먼저 시작이 돼서 이후로 이제 우심부전으로 와서 양쪽 부전이 이제 다 오는 걸로 일단 보통 많이 되고 있는데, 좌심부전의 이제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뭐 판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이트랄 밸브 2000판이, 승모판이 이렇게 만약에 폐쇄 부전이나 스트릭처가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제대로 다 안 다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짰잖아요. 그쵸? 이렇게 짜면
짜면 어떻게 돼요? 2000판이 딱 닫히면서 그 대동맥판을 지나서 딱 체연류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짰는데 이렇게 잘 안 닫혀.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가 계속 못 짜고 막 이렇게 되니까 뒤쪽에 그 좌심방으로 온 피는 어디에서 왔어요? 우심방에서 왔잖아, 우심방에서. 아니, 미안해요. 그 피가, 여기 보세요. 여기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어디서 왔어요? 폐에서 왔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짜서 최순환으로 일단 넘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못 넘어가지고 얘가 부전이 와가지고 계속 뒤로 밀려. 그러면 압력이 어디가 올라가요? 좌심방이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폐 쪽으로 이렇게 우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우열이 오니까 여기에 물이 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 기자호흡이 있고 그다음에 발작성 야간호흡. 짱 누웠는데 갑자기 막 숨이 차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발작성 야간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이 차다 보니까 기침이 있고 이런 이제 그 물이 차니까 또 객담 양이 많아지고 막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청진했을 때 크래클 사운드, 악설음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폐가 활동을 좀 잘 안 하니까 저산소증이 이제 되면서 이런 것들, 이제 폐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무슨 문제? 여기 좌심실에 의해서, 이렇게 좌심실 부전에 의해서 폐우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전도 외우시지만 이거는 반드시 꼭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우셔야 되는 게 이렇게 좌심실과 폐 연결해서 바로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우심부전은 자, 우심부전이 이렇게 와 있어요. 우심부전이 이렇게 와 있으면 여기 피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폐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폐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부전이 와 있으니까 이쪽 우심방도 이제 압력이 걸리죠. 이 피, 우심방에서 온 피는 어디서 왔어요? 체순환에서 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압력이 올라가니까 어디 돼요? 전신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신 부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시스테믹 이데마가 오게 되고 그리고 정맥계 우열이 오면서 간비대, 우상복부 압통, 비대, 복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말초에서는 요온성 부종이라고 해서 피팅 이데마 눌렀다가 뗐는데 부종이 있어서 눌렀는데 뗐으면 원래대로 팅 올라와야지. 그치? 근데 이게 부종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눌렀는데 얘가 올라오지 않고 구멍이 뽕 내려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요온성 부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손톱의 청색증, 그리고 경정맥 확장, 중심정맥압 상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우심실 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좌심실 부전에 의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우심방, 여기 우심실 부전. 우심부전은 전신부종.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요 두 개의 비교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여기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리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 있던 거 이제 그림을 이제 여기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만성 신부전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로, 허약감, 호흡곤란, 빈맥, 그리고 요온성 부종, 야뇨증, 피부 변화 및 체중 변화, 흉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부전에 이제 사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보통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4, 클래스 3, 클래스 4 이렇게 일단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오고 환자가 헐떡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 먹을 때도 숨 차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클래스 4. 그래서 활동의 경중과 무관하게 이제 힘든 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변화 없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클래스 4로 갈수록 이제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단 검사는요. 전해질 심장 효소 검사, 혈액 검사, ABJ 이렇게 해서 심장 효소 검사라고 해서요. 그때 봤던 이제 우리가 그 카디악 엔자임 그때 그 MI 할 때 나왔던 그 카디악 엔자임 있잖아요. CK, CKMB, LDH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검사들. 그다음에 혈액 검사 이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보는 건 혈중 BMP 농도예요. 그래서 이 혈중 BMP 농도가 이거는 이제 우렬시 심부전 여기가 이제 심부전이 있을 때 여기에 특징적으로 이제 BMP 수치가 일단 올라가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심실 압력이 증가할 때 심실 근육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우렬성 심부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수치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심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폐우렬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코카디오그램 했을 때는요 심부전 진단 완전 거의 확실하게 일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보는 게 이제 박출계수로 해서 EF 측정 해가지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EF가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코를 해갖고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시는 거 심부전 환자라면 EF 요걸 먼저 보죠. 이젝션 프랙션이고요. 정상은 55에서 75다. 이거는 심실 이완기후 혈액량 중에 1의 박출량으로 이제 내보내는 이게 혈액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어떤 환자 심부전 환자 20% 이렇게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퍼센트가 엄청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심근 수축력의 지표다. 퍼센트가 떨어질수록 수축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아까 임상검사에서 혈중 BMP 농도, 그다음에 에코에서의 그 이젝션 프랙션, 박출 개수, 이거 EF 측정되는 수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ECG라든지 MRI라든지 핵 방사선 검사 이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더 추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는요, 심근 수축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디지탈리스를 이제 투여를 하겠죠. 그래서 디지탈리스는 심근 수축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디곡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디곡신이죠. 자, 이거 디곡신은요, 심박동수와 전도 속도를 좀 저하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을 이완시켜가지고 심실 내 혈액 기항량을 좀 이제 넓히는 이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디지탈리스 톡시시티, 이런 거 중독 증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요 중독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 요것도 요런 환자가 디지탈리스를 먹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디지탈리스의 이 투여 전에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탈리스 톡시시티 증상은요 위장계에서 식욕부진 오심구토, 그다음에 시각계, 그다음에 시야가 흐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야가 노랗게 보이거나 어두운 물체 주변 후광이 보이거나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있어서 피로하거나 졸리거나 서맥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 해서 요건 반드시 중요하니까 외워주시고, 자, 투여 전 1분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을 해서 몇 회 이하? 60회 이하면 투약을 어떻게 한다? 중단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래서 요것도 별표를 지금 계속 붙이고 있죠. 완전 중요하니까 계속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환자에게도 매일 약을 먹을 때 맥박수를 측정을 해라. 이거는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와라 라고 이제 그 교육이 반드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 용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들이 있는 약들 중에 이렇게 로딩을 한 다음에 메인터넌스를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부하 용량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투약을 할 때 확 이렇게 퍼붓고 그런 다음에 혈중 농도를 맞추고 그런 다음에 메인터넌스하게 이렇게 지속 농도를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혈중의 이 농도를 이제 계속 이제 혈액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제 테라피틱 레벨을 맞춰서 그런 다음에 약을 용량을 그 환자한테 정해진 다음에 이제 먹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타슘 수치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제 섬액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맥박수도 매일 측정을 하지만 자, 포타슘도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칼륨 일찍일 때는 디지털리스 톡시시티의 중독 증상을 가중시킨다 돼 있죠. 이게 이제 올해 문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자, 디지털리스 중독 증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자가, 이제 허트 페일류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약을 쓴다 그랬어요? 전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라식스를 많이 쓰잖아요. 라식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변이 이제 계속 소변 용량이 늘면서 포타시움도 계속 빠지죠. 그래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이제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써야 되겠고 여기에 저칼륨 혈증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쓰면서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라식스 그러니까 저칼륨 혈증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칼륨 보존 이뇨제로 대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피루락톤, 알닥톤입니다. 이거는 신장 파트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가 아마 전혀 생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억이 좀 잘 안 난다. 이러면은 신장 파트 배웠던 부분 가서 이뇨제 파트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칼륨 혈증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좀 칼륨 수치를 그러면 좀 높게 유지하면 되나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디지털리스 작용을 억제해서 치료적 용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톡시시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좀 위험성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고칼륨 혈증 때문에 약효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또 이게 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륨 농도 이 디지털리스 줄 때는 칼륨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칼륨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이뇨제가 염분, 수분, 칼륨을 이제 상실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 칼륨 보유 이뇨제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꼭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파 도부타를 이제 이노트로픽스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심근 수축력과 일회 박출량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증가를 시키는 이런 이제 거를 해야 되고요. 산소를 투여해서 이제 이 산소 부족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게 좀 환자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심근의 이제 부하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전부하 감소란 이야기, 후부하 감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하 감소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심장이 있다면 부하라는 게 뭐예요? 로딩, 일하는 거잖아요. 일. 심장으로 하여금 로딩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전부하는요, 용량과 관련이 있어요.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이제 전부하죠. 이게 전부하인데 이게 혈액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하, 로딩, 일할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뇨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뇨제는 디아자이드계, 루프형 이뇨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뇨제를 이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에서 수분과 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죠. 그래서 허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싱겁게 드세요. 계속 이야기하죠.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혈류량이 늘고 일하는 용량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염 시기를 해라.
이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직립자세 이런 것들 하면 누워서 힘들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관 혈액량이 많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호흡하기가 좀 그러니까 전부하가 감소되면서 호흡하기 좀 낮아지고 자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혈액량이 좀 줄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폐에 부종이 좀 줄면서 이제 좀 호흡하기가 좀 낮아지고 자 그리고 이제 정맥절개 해서 플레보토미라고 해가지고 순환 혈액량을 좀 감소시키는 정맥절개라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헌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빼주는 그렇게 해서 좀 로딩을 좀 줄여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별로 이거는 뭐 이 심장 환자들한테 그닥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후부하 감소, 후부하는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이후에 이제 내보내는 때 그러면 이렇게 혈관들 체순환으로 넘겼을 때의 혈관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항성이 많이 올라가 있다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낼 때 심장이 그만큼 더 많이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하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AC 이니비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C 이니비터. 그래서 거의 모든 단계의 심부전 치료 및 예방에 이제 효과적으로 일단 쓰는 약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투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AC 이니비터는 그래서 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혈관 벽에 어떤 그 톤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혈관이 좀 이렇게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저혈압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부작용으로는요, 그런 저혈압뿐만 아니고 마른 기침이라든지 신장 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마른 기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캡토프릴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고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른 기침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로 좀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요. 베타블로커는 롤롤롤롤 하는 약들이 다 베타블로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 뭐 카베디롤 이런 약들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이거는 베타블로커 알파, 베타 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단하는 약이니까 이런 교감신경을 좀 차단함으로써 심박동수를 좀 감소시키고 심근의 산소 요구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약들이고요. 대표적인 약물로 이제 프로프라놀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약도 그러니까 이 약도 좀 이제 약간 이제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심박동수도 떨어뜨리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낮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SBP가 90 이하이거나 심한 체액 과다가 있거나 AV 블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팁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좀 더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혈관 이완제 해서 바소다이레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혈관 이완제는 AC 이니비터보다 사망률 감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고 환자들 중에 투여 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AC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서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는 휴식을 좀 취하고요. 산소 요구량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제를 좀 사용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병증으로는 시민성 급성 폐부종 이렇게 있는데 자, 폐모세 혈관 쇠기압의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좌심실에 이제 부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폐동맥에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지. 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 때문에 정체가 되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뭐 폐질환에 의한 거 같으면 여기 혈관 내 그 폐혈관이 압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심장 그런 이제 호흡곤란이라면 압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근데 심장의 좌심실부전이라면 이게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완간즈 카테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센트럴처럼 이렇게 넣는데 얘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폐동맥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압력이 상승돼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해서 아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성으로 인해서 급성 폐부종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을 좀 해주도록 이제 그 방향을 맞춰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심인성 급성 폐부종, 흉막 삼출, 부정맥, 그리고 좌심실 혈전, 간비대 심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 수 있고요. 자, 간호중재로는 가스 교환 증진을 위해서 환자를 좀 앉아 있는 자세, 침상 탁자에 기대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내자플롱이나 이런 것들에서 산소 공급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안을 좀 감소시키고 심박출량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거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심박출량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는 이제 안정을 취함으로써 조직의 이제 산소 요구량을 좀 감소시켜서 심장에 이제 부담을 좀 감소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체위는 아까처럼 이제 좀 앉아 있는 자세들 이런 것들을 좀 취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증진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활동과 이제 휴식을 좀 교대로 취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대상자 에너지 수준에 맞도록 이제 신체 활동을 이제 격려를 하시는 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액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매일 체중을 측정을 하고요. 수분과 염분 이제 섭취를 제한하시고 섭취량 배설량 이제 을 계속 측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영양 증진 하셔야 되겠고요. 부드러운 저칼로리 음식 이렇게 해주시고 소량씩 자주 제공을 해서 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배설 증진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해야 하는데 힘을 주게 되면 그만큼 정맥 귀환 혈액 양이 귀환 혈액 때문에 이렇게 심장의 부담을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살바 응가하면서 이렇게 힘주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배변 완화제를 필요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부종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피부 간호들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감염 예방 위해서 개인위생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